2021년 3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 37분 57초, 58초 39금 증권방송. 저는 매일경제TV 아침 출발 오늘의 증시 진행을 맡고 있는 앵커 최임화입니다. 오전 대충 한 7시 반부터 오전 9시 45분인가? 2시간 20분 생방송하고 피골이 상접하고 있어. 생방송을 점점 늘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이 방송국 것들아.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가치투자클럽, 주식 돋보기. 가치투자 클럽은 계속 늘어나는데 왜 주식 돋보기는 안 늘어나는 거야? 언젠가는 이 39금 증권방송이 독립 채널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지금 이거는 매일경제TV 거예요. 매일경제TV 저기 책 담당자 나와 있지만 장중 스트리밍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많이들 이제 호응이 생기셨을 때. 시장 얘기. 지난주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됐죠. 틀렸어. 삼성전자 10만 원을 불렀다가 완전히 틀렸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 짧게는 다른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원체 많이 보도 나왔겠지만 미국의 금리 이슈죠. 금리는 우리가 이제 이 손 모양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 제일 중요한 건 금리보다는 달러입니다.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충격이 더 크냐 아니면은 좀 단발로 끝나느냐일 것 같아요. 1130원까지 찍지 않았나? 환율이요? 네, 환율 1130원 뛰었습니다. 1140원을 열고 1150원까지 부르는 트레이더들이 생기는데 1150원까지는 열리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은 일단은 자금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외국계 자금,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 미국계가 주도적인데 미국 자금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역송금 환전 수요라는 게 등장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고 거기에 이제 숏 스퀴즈 내지는 숏 스탑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환율을 아래로 떨어지는 포지션을 잡았던 것들이 다 되감아 버리거든. 거기에 이제 그지 같은 경우지만 외부에 좀 위쪽이라 하면 어딘지는 아실 겁니다. 노스페이스는 아니고 노스에서 움직이면 또 더 뛰겠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지금 양회 중이니까 중국 양회 어제부터 개회를 했고 중국이 행사하는 데는 움직이지 않고 근데 하지만 보도는 슬슬 나오고 있죠. 산팔로스 같은 데에서는 영변 핵시설의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핵시설을 가동하는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할 거는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조율해서 잡고는 있는데 잡는다고 될 상대가 아니죠. 어찌됐건 지금은 미국 금리도 중요하긴 한데 달러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동안은 금리가 얘기했지만 이 단기하고 장기 쪽 이렇게 단기는 주로 이제 정책 금리에 민감한 게 2년물입니다. 2년물. 구간별로 쫙 있는데 2년하고 중간에 한 10년쯤 되는 거하고 30년 장기일까지 봐요. 근데 곡선이 지금 이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또 30년물이 좀 더 빠르게 가고 장기물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이게 아니라 지금은 채권 발행 때문에 그렇다고. 본방에서 얘기한 거랑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자꾸 겹칠까봐 지금 빼려고 하는데. 본방을 안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안 보는구나. 그렇지.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이번 달 3월 달에 미국에서 4,140억 달러어치의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용으로 1조 9천억 달러 채택을 지금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초전으로 4천억 달러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발행하면 물량이 들어오겠지. 주식도 물량이 들어오면 가격이 떨어지겠지. 상식적으로는 누가 많이 안 사주면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죠. 채권도 똑같아요. 지금은 수급 때문에 채권 발행 물량이 툭툭 떨어지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사주는 주체가 별로 안 나와. 옛날에는 중국이나 일본이 많이 사줬거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시아에서 많이 사라고 그래 미국이. 에이씨 좀 사. 이러면 사야 돼. 근데 안 사. 중국이 안 사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7년물짜리 발행이 있었는데 응찰률이 낮았고 그다음에 발행 금리도 치솟고 발행 금리가 치솟았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의 가격하고 금리, 수익률, 이자 이거는 반대라고 외우라고 그랬잖아. 외우세요. 네.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금리가 오릅니다. 지금 채권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 발행 물량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건 아니고 그냥 이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근데 이제 이 4,140억 달러가 어떤 의미냐면은 월간 기준으로는 예전에 최대치로 발행했던 게 있어. 그게 2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배야. 사상 최고의 발행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뜻 안 사죠. 중국이 사든지 미국 연준에서 사든지 해야 되거든. 근데 연준도 지금 대차대조표라는 걸 봤을 때 뚱뚱해 자산이. 채권을 계속 사들여가지고 뚱뚱해.
그럼 더 사기에는 공격적으로는 부담스러워. 그래서 나오는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용어입니다. 글자 그대로 꼬아서 주문하는 거야. 꼬아서 주문. 단기를 팔고 장기를 삽니다. 그러면은 이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누워요. 평탄화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스티프닝이 너무 가파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와 씨발 저러다 기준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문제가 크다고. 돈들이 막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건데 현재는 2년물은 잡아놓고 장기물만 이렇게 솟아서 이게 너무 가파라요. 이걸 내리려면 이렇게 뉘어야 되거든. 그러면 요 단기를 팔아가지고 장기물을 사. 이 수익률하고는 관계없어요. 가격적인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팔고 사기 때문에 별로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신의 한 수다, 절묘한 수다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얘기 안 했어. 그냥 지켜봅시다. 지켜봅시다. 이러니까 시장이 실망하는 거야. 그래서 금리 발작 비스무리하게 지금 나오는 거고 이 금리가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인다 그랬잖아. 동행한다 그랬지. 미국 금리가 움직이면 우리나라 금리도 움직여야 돼. 그러면 지금 막 대출 받은 것들, 뭐 신용 대출, 부동산 대출, 뭐 이런 대출이 많잖아. 그러면 금리 조금만 움직이면은 우와, 씨, 어떡하지? 주식으로 벌어서 그 이자 냈어야 되는데 주식도 깔아앉아 버리잖아. 그래서 오늘은 이거야. 당분간은 조금 이건데, 근데 궁극은 다시 좀 올라갈 거야. 삼성전자가 그래서 10만 원은 조금 장기로 보는 입장이고 다음 주에는 초반까지는 조금 무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도 10년물 금리하고 30년물 국채 발행이 대규모로 들어와요. 수요일하고 뭐 이쯤인가? 그건 내가 기간물 체크를 안 해봤지만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금리만 왔다 깔짝깔짝거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동안은 메이저들은 야 그래 금리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또 연준이 알아서 하든지 뭐 할 건데 달러가 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이제 ICE라는 대륙간 거래소가 있는데 대륙간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ICE 달러 인덱스가 91포인트를 탁 치고 올라갔어. 원래는 90에서 계속 멈춰 있었거든. 탁 치고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와 이게 뭔가 좀 움직이나? 왜 그러지? 그래갖고 내용을 파악하니까 달러를 좀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야. 너무 강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적당히 강하게는 만들어야 돼. 왜? 그래야지만이 그 달러로 표시되는 채권, 국채를 발행하는데 수요가 오겠지. 중국이나 이 아시아 쪽에다가 으름장을 놓는 거지. 야, 씨, 니네 우리 거 안 사? 우리 거 사야 될걸? 이런 거. 그 약간 그 달러를 강하게 좀 만들어서 그런 이유가 있고 비트코인이 강하잖아. 그치? 이게 꼴 같지 않거든.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경고를 했단 말이야. 그러고 다음날 앨런 머스크가 기법을 했지. 처음에는 막 좋다고 얘기하고 더지코인 같은 거 막 더기코인이라고 하지. 강아지 모양 그림 있어. 그런 코인도 얘기하고 비트코인도 얘기하고 막 혼자서 막 이렇게 좋아하는 그 사진도 나오고 막 이런다고. 근데 다음날 그 제니 옐런이 이렇게 워딩 그 경고를 하니까 다음날 이제 바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코인 값이 확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아는 거지. 이게 코인은 어차피 또 달러로 사야 되잖아. 비트코인은. 물론 원화로도 사지만 존재에 대해서 개무시할 수는 없지만 너무 뚱뚱해지고 값어치가 부풀어져 있으니까 달러가 위협을 받는 거야. 자존심 상하거든. 미국의 탁 이건데 기축통화인데 그래서 달러 가치를 좀 올려서 비트코인은 좀 꺼트려 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올리려면은 금리에 대한 코멘트를 그냥 냅두는 거야. 시장에 맡기겠어? 지켜보겠어? 라고. 이해가 되나? 중간에 모르면 손들어. 주발린.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달러를 왜 강하게 만들어야 되냐. 일본을 살려야 돼. 민주당이 지금 집권했어. 한 번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일본을 끌어안으려고 한다 그랬잖아. 한국만 놓고는 북한이나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좀 그래. 그리고 미국 애들의 생각은 한국이 여차해서 뭐 북한 쪽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약간 공산화를 가정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견제를 어디로 해야 돼? 일본으로 해야 돼. 대만, 한국, 일본 이런데 그 일본을 그래서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해 민주당은. 그럼 일본을 살려야 되거든. 일본이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야. 왜? 경제가 휘청휘청거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아베노믹스는 엔화 약세야. 엔화를 막 약하게 만들어서 일본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엔화가 강했어. 막 102엔, 막 103엔 이런단 말이야. 지금은 108엔 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달러 엔 환율이 108엔이면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오케이? 엔화 약세를 만들어주는 거지. 일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강세를 용인하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 시장한테는 부담인 거지. 미국 금리도 올라가고 달러도 강해지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기 머무를 이유가 없는 거야. 가 일단은. 본국에서 전화 온다고.
야, 돈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환전해갖고 돈을 보내니까 환율이 뜨고 원화가 약해지면은 원화 표시 유가증권의 대표인 주식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 근데 이제 2분기쯤 넘어가면서부터는 2분기는 이제 6월 달이겠지만 3월 중반 이후부터는 이 환율이 올라가면 삼성전자의 실적도 올라가요. 수출을 많이 하니까 현대차도 그렇고 환율이 떨어지면은 실적이 조금 감미되듯이 환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물량을 팔면은 그냥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환율 설명하시면 길어지잖아. 하니까. 자, 그래서 매크로는 정리하자면은 미국의 금리보다는 달러가 더 중요하다. 3월 16일, 17일이 이제 미국 공개시장위원회 FOMC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까지는 블랙아웃을 해야 돼. 뭐냐면은 입번 끝 하지 말라. 그래서 어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터리가 공식적으로는 힌트를 줄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였는데 없잖아. 그럼 16일, 17일까지는 깜깜이야. 그러면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지. 불안하면 주식을 안 사. 개인들이 주식을 막 사는데 지금은 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기다려도 돼. 기관이 또 동조해 주냐? 연기금도 주식 팔잖아. 에이씨, 뭐 누가 사줘야지 뭐 주가가 올라가지. 지금 컨센서스는 2,700에서 만납시다 그래. 포인트나 더. 10%.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아침 방송에 되겠지만 다우 지수, S&P 지수, 나스닥 지수. 다우하고 S&P는 3, 4%밖에 안 빠졌어. 고점 대비. 나스닥만 한 8% 빠졌거든. 근데 이제 보통 그래도 한 10%는 위에서 빠져야 되지 좀 반등 다운 반등. 그러니까 다우나 S&P는 조금 더 내려갈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는 여차하면 뭐 한 20%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항상 얘기하는 나만의 논리적인 근거와 당위성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시장을 비켜나갈 수 있는 종목은 또 있겠지. 다 떨어지진 않아. 다음 주에 인버스 사면 좋아요. 인버스? 이게 너무 극과 극으로 가지 말자. 남의 고통을 나의 행복으로 느끼지 말자. 곧버스나 이런 거 뭐 많이 산다 그러는데 그런 거에 맹점이라는 게 있는데 시간 가치를 가지고 있어. 딱 사는 순간부터 방향이 빡 정해지면 먹을 수 있는데 질질 끌다가 거꾸로 그 방향으로 가면은 그 시간 가치가 오그라들거든. 곧버스는 당장 뭐 월요일에 한 뭐 주가가 100포인트, 200포인트 빠지면은 수익이 나겠지. 근데 우리 방송은 또 금요일 저녁에 나가고 월요일에 뭐 툭 떨어지면은 그게 따라가봐야 뭐 수익 나겠나? 아니 뭐 굳이 뭐 하시겠다면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3,010포인트 이렇게 돼 있네. 근데 3,000을 좀 깰 것 같아요. 아까 깼었어요. 또. 깼었어요? 네. 아, 그 뭐 CFD도 한번 언급했지만 CFD의 잔여 물량도 아직 좀 남은 것 같고 잔여 물량이라는 건 처분해야 되는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은연중에 사실 우리는 그 세금하고 싸우고 있어. 코로나 바이백이라고 해야 되나? 대가 청구서, 코로나 청구서라 그래. 코로나로 때문에 막 돈을 주고 무상으로 주는 것도 있고 지금은 또 뭐 그 보존한다 그러잖아. 근데 공짜 점심은 없다니까 결국엔 뜯어가. 어떻게든지 뜯어가. 안 그러면 정부가 펑크가 나고 나라가 펑크가 나면은 다 같이 위험하니까 그런 관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영국은 이미 시작했고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자, 매크로는 그 정도 하면 됐고 궁금증 있나요? 또 금리나 뭐에 대해서? 양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별로 없을까요? 지금 라이브로 생중계되는 것 같은데 성장률 전망치 6% 이상이라고는 해놓고 뒤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빠졌어. 그리고 약간 긴축해. 수축하고 있어. 더 발행을 하거나 뭐 이렇게 늘리거나 이런 게 빠지고 슬슬 줄이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중국발 긴축, 중국의 양회가 해야 되는데 내용이 보니까 시중에 푼 역 RP를 회수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특별 국채 발행 없음, 지방 채권도 축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포인트는 돈 풀기를 좀 멈추고 일부는 걷어들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팽창을 많이 하면 나중에 무너질까 봐 걱정이지.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인플레 돈을 그렇게 풀어놓으면은 돈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 될 수 있고 누군가가 외부에서 공격을 들어오면은 크게 다칠 수 있고 그 외부의 공격은 누구겠어? 미국이 계속 중국을 째리고 있기 때문에 국제 정세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듯이 그러면은 이제 좀 피해가야 되는데 시장을 피해가는 마이크로 종목은 그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무겁지만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는 동국제약. 회사는 좋은 거니까 실적도 좋고 뭐 항상 변함없이 꾸준한 회사. 그다음에 인크로스 그냥 그거는 시장을 이번에 좀 피해가지 않을까? 피해간다는 얘기는 시장하고 별개로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제약사들의 포인트를 내가 좀 보는 이유는
시장이 무거울 때는 좀 방어적인 기전이 우리가 보통 빅텍을 가끔 얘기하지. 빅텍도 뭐 잠깐 볼 수 있겠고 단기 매매한다면은 정치 테마주 뭐 해야 되나? 윤석열 전 총장이지 이제. 와 대박이야. 파평윤 씨 모 기업의 그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하고 같은 파평윤 씨라고. 인맥은 없는데 없어요. 네. 같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갖고 멘트 쳤지만 야 나중에 그러면 모 기업의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하고 같은 남성이라더라. 이런 것도 야 상한가 치겠다. 체형도 비슷하다더라. 이러면 또 야, 대박이야 진짜.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알겠냐고 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근데 다만 정책은 이제 나중에 어차피 대선 관련주들은 하나의 그 영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뭐 완전히 무시하기는 그렇고 이제 정책을 내놓은 것들이 진퉁이 되겠지. 정책으로는 지혜논 에너지 이런 거를 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내용 찾아보면 나오고 뭐 지열, 수열 뭐 이런 거 나옵니다. 대권 주자 중에 이제 뭐 그 여론조사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치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논란이 많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권 출마 그래서 1년 전에 그걸 공직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치 편향 성향도 없고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 해야 돼요. 주식 왜 하냐 그냥 LH공사 이런 데 취직해. 근데 그것도 법대로 하자면 얘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그렇지 되게 법대로 두려운 하면은 법대로 이거 또 시청하는 분들 중에 또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민감한 거지. 근데 가덕도의 땅값이 알지? 10만 원짜리 250만 원 된 거. 25배야. 아이 사실 뭐 다 부동산 부동산도 괜찮고. 본방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건데 이 한국알코올이 좀 재밌는 회사더라고. 그러니까 뭐 원래 알고 있던 회사지만 뭐 내용을 어차피 나도 다 외우진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좀 읽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찾아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내가 파악한 내용을 보는 거지. 84년도에 설립돼서 합성 에탄올 정제 주정, 무수 주정. 무수 주정이 이제 손소독제. 그다음에 이제 고체 연료의 그 원료 이렇게 됩니다. 그게 다 이제 차, 선박, 건설, 특수도료 이런 것들도 알코올 거기 이제 도료를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이렇게 묽게 해주는 거. 뭐 옛날에는 뭐 신라 같은 거를 넣고 그랬잖아. 예. 신라를 까먹은 소리 하지 말고 그건 아닌데 그런 알코올을 넣어요. 용제로 쓰이는 초산 메틸이라는 게 있어요. 초산 에틸. 초산 에틸은 이 한국 알코올이 국내 유일한 생산 업체랍니다. 그다음에 초산 부틸이라는 것도 있는데 초산 부틸은 특수한 특히 이제 반도체의 이 부틸이 많이 써요. 전자급 초산 부틸, 고순도 전자급 초산 부틸, 전자급 무수 주정. 용어는 좀 어려운데 IT 케미칼이라고 생각하면 돼. 식각하거나 이게 깎아낼 때 뭐 뭔가 표면을 깎거나 그다음에 세정을 하거나 이럴 때 알코올성 성분이 많이 들고 알코올뿐만이 아니라 컬러 페이스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포토레지스트 들어봤지. 그 반도체 왜 우리나라 일본이랑 뭐 트러블 났을 때 포토레지스트가 일본이 수출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TV 화면에 보면은 그 웨이퍼 원판 쫙 돌아가면서 한 방울 딱 떨어지면 쭈르륵 번지는 거 있어. 그게 이제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데 그걸 뭐 전문적인 용어는 컬러 페이스트라고도 표현합니다. 포괄적인 용어로. 근데 ENF 테크놀로지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한국 알코올에 그 얘네 자회사하고 같이 컬러 페이스트 PR 소재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PR에 들어가는 소재가 컬러 페이스트입니다.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원료. 그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건데 ENF 테크놀로지하고 한국 알코올하고 같이 국산화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그 EUV 공정에 쓰이는 거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텍사스 오스틴 공장 갈 때 같이 따라갔고 ENF가 한국 알코올은 텍사스에 땅이 있습니다. 한국 알코올이 재밌는 게 뭐냐면 사업령 보면은 알코올이라고 하는 케미컬 쪽 사업부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같이 들어있어. 부동산 임대업이. 이게 좀 냄새가 꼴랑한데. 그러니까 이익을 좀 이렇게 절로 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은 그런데 이거는 뭐 주주들이 주주 운동을 좀 해서 나중에 밝혀야 되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부동산이 미국에 1억 4천만 달러어치 가지고 있어요.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 ENF 테크놀로지의 지분이 26%야.
370만 주 한국알콜이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가를 곱해보면은 그게 1,600억 원어치 돼요. 근데 그걸 다 쳐주진 않고 보통 한 30% 깎거든. 그러면 1,600억에 30% 까고 하면 얼마지? 6, 38이니까 300억 빼고 한 1,000억, 1,200억? 1,000억이라고 칩시다. 1,000억. 응? 그냥 ENF 테크놀로지의 순수 가치 한 1,000억. 미국 내 부동산 가치 1,600억.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 2,600억이지. 한국알콜 시가총액이 2,700억이야. 예전에 우리 한방, 두방, 세방 얘기했나? 세방 전지 세방. 현금 100만 원 들어있는 지갑을 50만 원에 팔면은 살까요? 안 살까요? 근데 주발리는 안 산다 그랬단 말이야. 그거 내가 당황스러웠잖아. 현금 100만 원 들어있는 지갑 50만 원을 파는데 쟤 안 산다 그래가지고 나 어디다 팔아야 되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싼 거야. 그러면은 밸류라고 하는 PBR이 있는데 PBR이 지금 뭐 0.7배. 근데 이익이 안 나느냐? 본업이 이익이 잘 나. 소주 주정도 팔아. 소주 주정, 뭐 손세정제 이런 것도 잘 팔고 특수케미칼 아까 얘기했던 특수오료들도 잘 팔고. 그래서 작년에 연결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 560억 이상이 났어요. 561억인데 야 2,700억짜리 회사가 영업이익이 560억이야.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 EPS를 구하면은 2,500원이거든. 그러면 또 PER이라는 주가 수익 비율을 구하면은 5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 PER 5배라는 얘기는 이 회사 5년밖에 먹고 살 게 없네?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지. ENF 테크놀로지 잘 나가, 텍사스 오스틴의 부동산 값도 뛰어. 2배 뛰었거든. 그것도 돼. 뭔가 다 잘 되는데 2,700억이야. 그러면은 내가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주주 행동주의 이런 거면 이 회사 지분을 사서 주주 제한을 하는 거지. 야, 주총회, 니네 이거 왜 이렇게 저평가돼 있어? 이거 똑바로 안 해? 똑바로라는 건 이제 알리는 홍보. IR을 잘 안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려면은 우리 회사 값어치가 좋아요라고 뻥튀기는 아니어도 제대로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그렇다더라. 이런 회사들이 의외로 많다더라. 일단 한국항공우주랑요. 아, 카이. 우주일렉트. 우주일렉.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뭐 주말 뉴스들 많이 나왔지만 방산 이슈, 방산체로 자꾸 이미지 메이킹 되는 게 안타깝다 그랬잖아. 그래라 말아라 내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주말에 뭐 KFX 시제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LAH라고 하는 항공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번 주 초반에. 근데 주가는 그걸 반영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이제 회사한테 조언을 좀 드린 부분은 뭐 UAM이나 이런 현대차 이슈가 부각이 되는데 아니 사실 기술은 한국항공우주가 제일 원천적으로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거, 그다음에 우주 산업에 대한 뭐 모티베이션, 뭐 위성이라든지 다 기술이 있단 말이야.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 KFX라고 하는 국책 사업이 이제 자꾸 발목을 이미지를 잡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4월 달인가 이제 아마 털어낸다는 게 시제기가 나오고 그게 이제 종결이 되면은 그쪽으로 너무 많이 안 밀고 오히려 UAM이나 위성 쪽, 우주 쪽으로 많이 회사가 이제 방향을 제시할 겁니다. 그럼 그때 되면은 다시 재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인텔리안테크, AP 위성,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몇 개 있죠. 다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카이보다 더 위로 평가받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탑은 한국항공우주다. 제대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의심치 않으면 뭐야? 생각합니다. 피곤할 때 이게 중첩돼. 그 있잖아. 안녕갑습니다. 알지? 줄임말이죠. 그렇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를 이제 막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면 그 유재석이 얘기했던 거지. 나도 그런 경험을 방송할 때 많이 했기 때문에 말이 꼬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우주일렉트로는 안타까운데 이게 B2B 제품들이라서 내용을 진짜 알기가 어려워요. 회사가 밝혀지지 않으면. 근데 회사가 밝히기 어려운 것들은 NDA라는 비밀유지 협약, 거래 상대방하고 그게 막 애플카 이슈가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먼저 터트려 버려가지고 회사는 가만히 있는데 언론이나 이런 주변에서 와, 할 거야 라고 터트리는 것도 있겠지. 근데 우주일렉트로는 뭐 그렇게 디테일한 건 아니지만 이제 커넥터, 한국 단자하고 우주일렉트로하고 커넥터는 거의 쌍두마차인데 국내에서는. 근데 이제 어디에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이 이슈를 지금도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딱 체결이 되면은
공개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알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시장 일각에서 이제 이게 상대 경쟁 업체들이 있어요. 경쟁 업체에서는 상대 업체들을 안티하는 거예요. 주주들이. 근데 경쟁 업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확 퍼져버리면은 안 됐나 본데? 그러면 일단 주가 팔아. 그러니까 주가가 막 이렇게 수직으로 약간 곤두박질치는 수급 때문에. 근데 회사의 본질이 변한 건 없고 이상은 없는 걸로 계속 기술력은 뛰어나. 근데 그래서도 탐방을 가봤거든. 옛날에 안성인가에 있을 거야. 너무 멀어. 그래 가보면 그러면 거기 좀 이렇게 보고 싶잖아. 다시 비밀문이야. 들어가 보지도 못해. 그리고 또 뭐 방제해야 되고 소독해야 되고 클린룸 거쳐야 되고 이것도 옷 입어야 되고 보여주질 않아 잘. 그러면 내가 보질 못하니까 확인을 못하고 물어보면은 평이한 내용들만 얘기를 하니까. 비밀이다. 그렇지. 그런 게 참 어떻게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뭐 많이 떨어져 있으면 또 회복하겠죠. 알체라는 조금 그래도 오르지 않나? 뭐 메타버스, AI 뭐 이런 거야 다 뭐. 이 주가는 다 주인이 있어야지 좀 가요. 주인이라는 거는 그래도 그 회사를 믿고 좀 장기로 많이 투자하는 뭐 여기 표현에 큰 손들, 세력 이렇게 표현하지만 작전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주식들이 좀 잘 버티고 잘 가죠. 주가는.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로. 근데 뭐 메타버스야 뭐 이제 계속 이슈가 되는 건데 지금은 메타버스고 뭐 5번 버스고 지랄이고 그냥 조금 다 시장하고 연관돼서 좀 무겁지 않을까? 뉴로스? 쟤는 어려운 것만 물어보더라고. 아씨 중국 투자를 반내 맞네 했는데 이 중국하고 뭘 하는 자본 거래는 항상 뻐그러질 가능성이 높아. 근데 조금 나도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지만 중국의 투자 자본을 받는다 그러면은 일단 한번 좀 의심을 해봐야 돼. 중국은 자본 유출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각 성이 있잖아. 무슨 지린성, 무슨 소주성, 뭐 어디 무슨 성이 많지. 성주들이 있는데 지방자치처럼 그 성의 그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넘버원이 결정을 해도 자금이 빠져나올 때는 중앙을 다 통해야 돼. 무슨 총서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허가가 나야지 되니까 무슨 성에서 투자 결정 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자본 합작하는 거는 들어가는 거는 쉬운데 나오질 못해 거기는. 그래서 유로스는 그게 좀 어그러진 것 같아서 쿵거리였던 것 같고 조금 어렵네요. CB 전환자수제 발행하면 그러면 또 새로운 그 자본 파트너를 만나야 되겠죠. 그때 좀 힘들 것 같아. DB하이텍, 센코. 나를 당황스럽게 하네. DB하이텍이야 뭐 장사 잘해서 실적 엄청나게 뛸 거고. 그럼 주가 떨어지면 뭐가 걱정인가? 걱정할 게 있나? 센코는 참 그것도. 근데 포스코도 좀 재밌지 않았니? 하여튼 다 아시겠지만 그 아르헨티나의 염호 포스코가 염호는 바닷물이 섞여 있는 바닷물이 고여가지고 내륙으로 분리돼서 이게 증발하면은 소금처럼 남는 거. 거기서 니켈을 추출해. 그러니까 니켈 추출하는 방식이 소금물에 추출하는 방식이 있고 암석에 돌에 붙어 있는 걸 추출하는 방식이 있거든. 소금물에 추출하는 거는 추출하는 그 효율이 10에서 20%밖에 안 되거든. 효율성이 떨어져. 채출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생산성이나 이런 것도 짝깍까리 하거든. 근데 추산해가지고 뭐 니켈 가격 톤당 얼마, 지금 조사해보니까 얼마 매장, 곱하기 얼마니까 우리 얼마.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황당한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 하여튼 포스코의 그런 가벼움이 조금, 센코는 포스코나 이런 고로 시설들, 철광 업체들이 유해가스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탐침해야 된다 그랬잖아. 강한 파워 노즈, 센코. 그랬잖아. 센코의 주가는 결국 다시 원위치를 갈 거라고 봐요. 원위치라는 거는 이제 제자리 값으로, 아직도 그런 재료에 대한 유효성은 살아있고, 이게 왜 밀렸냐면은 뭔가를 기대했었단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P사하고의 자본 합작이라든지, 뭐 이런 걸, 기대는 좀 했어. P사는, 그런 얘기 있잖아. 염호, P사하고의 그런 얘기들이 좀 카더라로 돌았죠. 그냥 카더라일 뿐입니다.
확인된 건 없고 아까 뉴로스도 그렇고 이게 회사 자본이 그러니까 센코는 자본이 위험하진 않고 뉴로스는 자본이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자꾸 돈이 나가서 돈을 또 구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본 파트너를 만나려고 했는데 중국이었다가 뻐그러진 것 같고 센코는 이제 그런 자본이 모자라서는 아니고 좋은 파트너와 합작을 좀 이렇게 했는데 또 좀 이 상황이 유예된 것 같아서 그런 기대를 했던 물량이 실망으로 나와서 주가가 좀 내려가 있지만 회사의 본질이 변한 건 아니다. 센코는 이렇게 보고 뉴로스는 좀 지켜봐야 되는 약간 테마성에 가까운 대한항공은 물량이 들어오고 그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신주 인수권인가? 그 직원들한테 준 것도 있어. 직원들 상대로 똑같은 질문을 받은데 종목 상담 아닙니다. 종목 상담하지 않아요. 개별적으로 이제 승무원들이 이제 그 배정을 받았는데 받을까요 말까요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난 그건 받으라고 그랬지.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시장에서 산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거 끝나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생각합니다. 틀릴 수 있어요. SK SK 바이오 바이오사이언스 다음 주 IPO 하잖아. 청약? 받을 수 있으면 하지. 해도 되죠.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랑 팜이랑 사이언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맞나? 알림 설정 어디 갔지? 자 오늘도 좋아요 다시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텔레그램 주식 돋보기 텔레그램 가치 투자 클럽 많이들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